등식은 등으로 연결된 식을 말하는데 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방정식이냐 항등식이냐. 이렇게 방정식은 이미 많이 접했고 항등식을 이미 접하긴 했겠지만 공식적으로 논의하는 곳은 요 단원이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방정식은 변수에 뭘 넣느냐에 따라 만족 혹은 불만족 되는 식이라면 항등식은 변수에 뭘 넣어도 만족 하는 식을 말해요. 그런 차이가 있다. 그래서 여기 예를 들어 놓은 게 3x 플러스 2x는 5x다 이런 식이랑 3x 플러스 2x는 5다 이런 식 두 개로 항등식과 방정식을 구분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 있는데요. 요거는 x에 0 넣으면 좌우변이 둘 다 이거고 x에 1을 넣으면 둘 다 이거고요. x에 p를 넣으면 둘 다 이거고 이런 식으로 x에 어떤 값을 넣더라도 항상 맞는 말이죠. 좌우변의 결과가 똑같기 때문에 등호가 성립하는 상황인데 요식 같은 경우는 x에 0을 넣으면 이거라서 모순이고요. x에 1을 넣으면 이거라서 맞고 x에 저건 좀 그렇다. x에 1을 마이너스를 넣어 마이너스를 넣으면 얘도 모순이죠. 그래서 뭘 넣느냐에 따라서 만족할 때와 만족하지 않을 때가 있는 식을 방정식이라 부르고 특히 이 값을 방정식의 해 또는 근이라고 부르는 거죠. 방정식에 대한 개념은 다들 아실 거고 이런 형태의 식을 항등식이라고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달려있는 제목이 미정계수법이잖아. 이 미정계수법의 의미는 뭐냐? 여기에서 좀 더 확장을 시켜볼게요. 3x 플러스 ax는 5x다 라는 식을 주고 이거가 x에 관한 항등식이다 요런 말이 나오면 항등식일 때 문제에서 아예 a는 뭔가요? 라고 묻습니다. 요 a를 x에 관한 식이라고 바라봤을 때 개수죠. 그래서 이 개수가 a라는 미지수로 주어져 있으니까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해서 미정계수라고 부릅니다. 요 놈의 이름이 미정계수입니다. 이 미정계수를 알아내는 논리가 미정계수법이에요. 미정계수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계수비교법, 두 번째가 수치대입법이 있어요. 계수비교법, 수치대입법은 전부 다 의역할 여지가 없이 직역하시면 되는 건데 말 그대로 계수를 비교하는 겁니다. 좌우변의 동류항에 대한 계수가 같아야 항등식일 수 있다. 그런 당연한 논리에 의해서 계수 비교를 해서 A에 대한 나름 방정식을 만드는 건데 요 식 같은 경우는 X에 관한 1차 항등식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좌우변의 1차항의 계수와 상수항이 같아야 항등식이 되는 건데 상수항은 이미 같으므로 1차항의 계수가 같아야 된다는 논리에 따라서 미정계수인 A를 결정하는 방법을 미정계수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좌변의 1차항의 계수는 A 플러스 3이고
우변에 1차 행수는 5니까 이 두 개가 같다는 방정식을 세울 수 있겠죠. 그래서 A는 2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런 과정을 크게는 미정계수법, 작게는 계수비교법이라고 부른다고요. 수치 대입법도 말 그대로 수를 대입하는 걸 말합니다. 어디에다가? 이 항등식의 주인공인 문자에다가. 그러니까 말 그대로 항등식은 어떤 수를 때려 넣어도 만족하는 상황이니까 어떤 수를 넣는 거야 그냥. 근데 지금 얘는 미정계수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수를 하나 넣으면 답이 나오는 거고, 만약에 미정계수가 두 개면 두 개 넣으시면 돼요. 서로 다른 두 수를. 그래서 필요한 것만큼 얼마든지 이 미정계수에 대한 방정식을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찾는 방법을 수시대입법이라고 부르는 거야. 여전히 일부에 졸리던 친구들이 여전히 졸리네. 한 명은 정신이 좀 든 것 같고 두 명은 여전히 졸리는 상태다. 눈빛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초롱초롱 빛나길 바라진 않지만 좀 맨정신이다라는 눈빛을 좀 봤으면 좋겠는데, x에 0을 대입하면은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x에 0이 아닌 아무 수나 대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x에 1을 대입하는 거야. 그러면은 저 식이 어떻게 변하냐면 이렇게 변하죠. a 플러스 3보다. 그렇게 해서 a는 2라는 걸 찾을 수도 있다. 그런 얘기인데, 그러면 둘 중에 뭘 쓰건 상관이 없나요? 아니고요. 이 둘 중에 뭐가 더 유리한지가 딱 정해져 있으니까 문제를 딱 보자마자 얘가 유리할지 얘가 유리할지를 판단해서 그 유리한 방식에 따라 풀이를 해주셔야지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좀 더 고차원적인 개념을 뭐 여러 가지 있지만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지나가자면, 요 항등식은요, 방정식은 아무 짓도 하면 안 되는데 항등식은 무슨 짓을 하건 상관이 없습니다. 얘는 좌우변에다가 아니다, 그냥 간단히 쓸게. 무슨 짓을 하건, 그 사회적으로 나쁜 짓 이런 거 말하는 거 아니야. 여기서 무슨 짓은 그러니까 수학적인 얘기예요. 무슨 짓을 하건 무슨 짓을 해도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짓, 여기서 말하는 무슨 짓에 뭐 얘는 사칙연산,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양수라면 근호시오도 되고 제곱해도 되고 미분해도 되고, 미분 기호는 이겁니다. 적분해도 됩니다. 어떻게 해도 무슨 짓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미분 당연히 모르겠지만 미분을 한번 해볼게요. 요 식의 양변을 미분을 한다. 1차 식의 미분의 결과는 개수만 남기는 거야. 그래서 얘를 미분한 건 3이고 얘를 미분한 건 2야. 얘를 미분한 건 5야. 이렇게 해도 이 항등식이 변하지 않는다고요. 근데 얘는요 이상해져요. 미분을 하면은 이 상수의 미분은 0이거든요. 이렇게 애초에 말이 안 되는 식이 나온다고. 아예 식이 변해버려요. 그래서 방정식은 무슨 짓도 할 수 없는데 항등식은 무슨 짓을 해야 된다. 요 사실을 기억하고 계시면 수원 수투 미적할 때 도움이 돼요. 수원 수투 미적에서 허구한 날 보는 게 항등식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전체적인 흐름을 잘 모르는 학생들은 항등식이라는 거는 공통수학 1의 초반에 잠깐 나오고 마는 거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착각이고요. 수능 킬러 문제 대부분이 항등식이에요. 수능 킬러 문제 대부분이 항등식이에요. 알았어? 엄청 어려워. 그 정도로 의의를 갖고 있으니까 무시하시면 곤란합니다. 자, 이 정도 항등식이 무엇인지, 그리고 보통 이제 여러분들이 푸는 문제에서 항등식의 개수를 찾는 게 목적이니까 미정계수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여기 정석 노트에 보기 1번 적혀 있죠? 그 문제 풀고 지나갑시다. 뭐라 돼 있니? 정석 노트 보세요.
책으로 보는 사람 책 보시고 책은 46쪽. 정석 노트는 몇 쪽인지 몰라. 찾으시고 보기 1번 적혀있는 데 있을 겁니다. ax 플러스 b는 빵이 x에 관한 항등식이 되기 위한 조건을 구하시라고 나와 있어? 그게 돼 있어? 그치? 그게 항등식이 되기 위한 조건. 뭐 내신에 이런 문제 나올 수 있나? 나올 수 있습니다요. 한번 해볼게요. 보기 1번. ax 플러스 b는 0이 x에 관한 항등식이 되기 위한 조건을 구해라. 문제가 좀 약간 의역이 필요해. 얘가 항등식이 위한 조건이란 말은 어떤 의미냐면 A, B가 뭐가 나와야 하느냐? 그런 뜻이야. X에 관한 항등식인데 왼쪽은 X에 관한 1차식이고 오른쪽도 원래는 1차식이었다는 뜻이에요. 1차식인데 0으로 표현됐으니까 얘를 어떻게 바꾸시면 되냐면 AX 플러스 B는 빵X 플러스 빵이었던 거죠. 그래서 빵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 이제 방금 말씀드린 대로 개수 비교를 처리해주면은 필요한 조건이 등장하는 거지. 그래서 1차항의 개수 비교했더니 A는 빵이고 상수항 비교했더니 B도 빵이다. 이게 정답입니다. A는 빵, B는 빵 쓰시면 돼요. 그 다음에 보기 2번 똑같아. 이거는 이제 좌우변이 각각 A에 관한 X에 관한 1차식들로 주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1차항의 개수 같다, 상수항 같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니까 A는 A 다시와 같다, B는 B 다시와 같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책이 있는 사람들은 그 박스가 보일 건데 X에 관한 1차 혹은 2차 항등식에서 개수가 갖는 성질을 정리해 놓은 건데 솔직히 이거는 너무 시시한 거야. 그래서 쳐다보지 않아도 됩니다. 박스 안에 들어있다고 해서 다 의미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필요 없어요.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에서 미정계수 결정 방금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기 3번이 적혀 있을 거예요. ax 플러스 2는 2 곱하기 x 빼기 b와 같다. 그런 건 이제 우변을 전개를 한 후에 1차항 개수 비교, 상수항 비교를 하는 것이 유리한 문제겠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수시대입법은 비추입니다. 넘어가서 기본 문제가 나오거든요. 기본 문제를 풀어보겠어요. 좀 더 복잡해진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또 내 말을 또 오해해가지고 수원 수투 정도까지 가야 항등식 킬러 문제가 나오는 건가? 아니에요. 여기 고1 1학기 중간고사 때부터 항등식에서 틀린 애 엄청 많아요. 그냥 고등수학 전 부분을 커버하고 있는 그 등식 양대 산맥, 방정식, 항등식이 있고 방정식의 근을 찾는 것만 중요하다고 생각하겠지만 여러분들 어리기 때문에 지금까지 해왔던 게 그런 거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거의 5대5입니다. 거의 5대5로 중요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방정식, 항등식은 차차 알게 되실 거고 기본 문제 3-1번이요. 1번이요. 일단 1, 2번 전부 다 다음 문은 답하시는데 1번은 AX 3등 이런 것들은 이제 그냥 필기만 해도 숙제로 한 걸로 치는 거니까 내가 풀긴 했지만 너도 생각을 한 거기 때문에 근데 연습 문제는 또 풀어야 한다. 차이를 아시겠죠? 요거는 x제곱 빼기 x 빼기 1 곱하기 cx 빼기 d 이렇게. 그러니까 왼쪽은 전개가 된 상태고 오른쪽은 인솔이 된 상태죠. 아니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 식을 보면은 어떻게 생각할 수 있어? 말해봐. 이런 등식을 보면 어떤 생각할 수 있어? 얘를 얘로 나누면 몫이 이거고 나누면 나머지 0이구나. 얘를 얘로 나누면 몫이 이거고 나머지 0이구나. 이런 생각도 할 줄 아셨나요? 습관적으로. 그래서 결국엔 그 A는 BQ 플러스 R도 항등식이었던 겁니다. 왼쪽과 오른쪽이 똑같은 식.
요거가 x랑 항시되도록 하는 ABCD를 정하세요. 그런 문제입니다. ABCD 4개를 정해야 되기 때문에 수치대입법은 좋지 않아요. 수치대입은. 그래서 그냥 요 인수분해 된 쪽을 전개를 해서 개수 비교하면 암산 때릴 수 있는 거지. 전개를 하겠습니다. 개빠르게. 요거 선택. 요거 선택. 그리고 요거도 2차죠. 이렇게 쓰시고요. 그 다음 1차는 요거 선택 D, 요거 선택 마이너스 C. 상수는 상수밖에 없으니까 요거 선택 D. 이렇게. 그래서 항이 4개고 문자가 4개니까 다 같다. 같은 차수의 개수끼리 같다 라고 하면은 바로바로 답이 튀어나오는 거지. 일단 요거 같다? 별로. 요거 같다? 별로. 요거 같다? 별로. 요거 같다가 먼저죠. 그래서 D는 3이고요. D를 알아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C 플러스 3이 1이다? 그런 뜻이니까 C는 2인 거고. 그 다음에 요 두 개를 뺀 거죠? 그럼 마이너스 5가 마이너스 B니까 B는 5인 거고. 그 다음에 C는 2라고 했는데 2가 A랑 같으니까 A는 2입니다. A는 2, B는 5, C는 2, D는 3. 이런 식으로 차근차근 구해 주시면 되겠어. 2번도 하겠어. 2번은 x 빼기 1, x 빼기 3이 아니네. x 제곱 빼기 3, fx. 이렇게 주느냐, 이렇게 주느냐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겁니다. 왜냐면 얘는 몇 차인지 모르잖아요. 얘네들은 1차, 2차인 보이는데. 그래서 이런 식을 직면했을 때는 항상 이거 도대체 몇 차일까? 라는 고민을 습관적으로 하셔야 돼요. 이런 식의 직면했을 땐 너 몇 차야? 이런 고민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우변을 보시면은 x 4제곱 1차가 되죠. 1차, 2차, 1차야 4차 이거니까 x 4제곱 플러스 ax 제곱 플러스 b라는 보호 2차식과 같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항등식되도록 하는 ab와 fx까지 구하세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얘는 뭐가 유리하냐면 이거를 모르잖아요. 근데 이게 1차라는 거 안 나는 말이야. 그럼 1차의 일반적인 표현은 ax 플러스 b인데 ab가 이미 있으니까 cx 플러스 d 혹은 뭐 px 플러스 q라고 쓰면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얘와 같이 미정계수가 4개가 생겨버려요. 이미 있던 2개와 방금 네가 세팅한 2개, 총 4개. 얘를 전개해가지고 개수 비교도 될 것 같은데 fx를 cx 플러스 d라고 표현하는 것보다 ab를 그렇게 하지 않고 ab를 바로 찾는 법이 없을까? 라고 고민해보면 얘랑 곱해져 있는 식이 2개나 있고 이 각각을 0 만드는 x값 떠올리기가 너무 쉽기 때문에 얘네들을 0 만드는 수치 대입을 하는 게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고 그게 더 유리합니다. 그래서 얘는 수치 대입법이 합당한 거야. 얘는 개수 비교법이 합당한 거고 얘는 수치 대입법이 합당한 거야. 그래서 x의 1대입 x 제곱에 3대입 요 두 가지 수치 대입을 통해서 a, b를 찾아버리는 게 좋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왼쪽은 0되고 오른쪽은 의대노 a 더하기 b 더하기 2죠. 요거 넣어주면 왼쪽은 0되고 20되네. 여기 제곱에다가 3 넣는 거예요. 그럼 얘는 9예요. 9. 얘는 3이고 3a 플러스 b 플러스 9라고 써주면 되는 겁니다. 아래에서 위를 뺄 거예요. 그러면 2a 더하기 8은 빵인 게 a는 마사고 마사를 여기 넣어주면 b는 3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끝난 게 아니라 fx까지 구하라고 했으니까 요거를 다시 요 식에 넣어서 다시 써볼게. 여기서도 이제 fx 찾는 방법이 다양한데 내 마음대로 풀겠습니다. 재미나게. 마이너스 4x 3승 제곱 플러스 3이 되겠죠? 그럼 이걸 또 어떻게 읽을 수 있느냐? 방금 얘기했듯이 이 4차식을 이 3차식으로 나누었을 때 몫이다. 그런 뜻이기도 해. 그렇게 생각이 든 사람은 나눗셈을 하시면 되는 거고 아니면은 그냥 얘를 인수분해하면 이 식이다. 그러니까 그 인수 중에 1차 하나가 fx로 표현된 거니까 걔를 구하겠다 라고 생각해도 되는 거고 아니면은 지금 이 상태에서 얘가 1차인데 이 4차항의 개수를 쳐다보시면 그러니까 좌우변의 최고차항의 개수가 다 1이잖아요.
당연히 얘의 최고차항 계수도 1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fx를 x 플러스 c 이 정도로 바꾼 다음에 왼쪽을 전개해가지고 c를 찾는 과정을 통해서도 fx를 구할 수가 있는 거지. 세 가지 접근이 가능합니다. 오케이? 근데 이제 이 식이 인수분해가 너무 뻔히 보이는 식이거든. 그래서 얘를 인수분해하는 걸로 나는 둘 거예요. 그게 제일 유리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얘를 인수분해하면은 x제곱 빼기 1인데 더하면은 이거죠. 근데 요 두 개는 이미 적혀 있으니까 fx는 얘입니다. 계속 말하는데도 계속 졸리는 사람이 있어. 잠에 몸을 맡기면 안 돼. 잠을 물리치려고 노력을 해야지. 유제 3-1번 2번 들어보세요. 내가 20년 동안 수천 명의 학생들을 봐왔지 않겠어? 수업 시간에 상습적으로 존내 치고 좋은 결과 내는 학생 단 한 번 못 봤습니다. 고치셔야 돼요. 의대를 가고 싶으면. 두 개 푸는 건데 왜 하나 풀고 오시고 있어? 유제 1, 2번 다 시켰는데. 무슨 노래를 생각해? 노래를 생각한 거 아니야? 막 입이 움직이던데. 노래 가사를 흥얼거린 거 아닌가? 이거 맞는지 아니 들리진 않았어. 너가 입이 움직이는 걸 봤을 뿐이야. 내가 그 정도로 다 보고 있다. 학생들이 뭐 하는지. 졸고 있는 학생의 눈꺼풀이 다치는 속도까지 다 재고 있다. (3-1번을) 누가 그렇게 풀래? 이거 3-1번은 1단원에서 배운 대로 풀어야 될 거 아니야? x에 대한 2차식을 x 빼기 1에 대한 2차식으로 바꾸라는 얘기잖아. 누가 이거 전개해서 개수 비교하고 있어? 조립제법을 써야지.
뭘 찾은 거야? 상수항을 찾은 거야. 이게 C. 한번 나오면 되죠. 요게 B고요. 요게 A인 거죠. 이게 가장 좋은 풀이에요. 전개에서 하신 분들은 뭐 잘 했지만 다음부터 이렇게 하세요. 그 다음에 3-2번은 그 fx가 무려 4차기 때문에 개수를 억지로 세팅을 해서 개수 비교를 하려면 미정계수 6개를 찾아야 돼서 개노답이거든. 그래서 fx에 이미 곱해져 있는 게 x 플러스 x-1이니까 1이니까 수치 대입이 유리하다는 판단을 해서 x에 마이너스 1과 1을 대입하면 되는 거죠. 근데 또 이렇게 인수분해가 유사 인수분해가 돼 있는데 x에 0을 대입한다거나 그래봤자 소용없기 때문에 그런 짓 하시면 안 됩니다. 이상한 수치를 대입하시면 안 돼요. 수치 대입법이 유리한 문제는 그 대입할 수치가 다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는 것을 올바로 대입하는 것이 실력이다. 그래서 x에 1을 대입하게 되면은 a 플러스 b 플러스 1은 4고 x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게 되면 마이너스 a 플러스 b 플러스 1은 2다가 나오죠. 그러면 두 식을 더하고 빼고 하면은 a, b가 각각 구해진다. 그런 말씀입니다. 두 개를 뺄까요? 그러면 2a는 2개 a는 1이고 a는 1을 이렇게 없애고 b는 2고 이런 식으로 찾아주시면 좋다. 본인과의 풀이가 조금이라도 다를 경우에 그리고 거의 100%의 확률로 내 풀이가 더 짧을 거니까 내 풀이로 보시셔야 돼요. 그 다음 기본 문제 3-2번 풀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이런 말이 나오면 x에 관한 항등식이 주어져 있구나 라고 받아들이셔야 돼요. 이런 식이 있어요. px 플러스 1의 제곱은 px 제곱 플러스 1과 같다. 그리고 p0는 마이너스 1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2차 이하의 다항식 px를 구하세요 라는 문제예요. 2차 이하의 다항식이면 2차라고 가정하고 하시면 돼요. 그래서 px를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렇게 두시면 되는데 모든 다항식에 x에 빵 대입한 것은 정체가 뭐게요? 상수항이고 당연히 얘가 상수항을 의미하는 거니까 얘를 C라고 쓸 이유가 없는 거죠. 마이너스 1이라고 애초에 쓴 다음에 여기 이제 px가 두 군데 있으니까요. 두 군데다가 집어넣어서 개수 비교를 할 거냐 수치 대입을 할 거냐를 고민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 식에다가 넣으면 이게 1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ax 제곱 플러스 bx만 남겠죠? 이거의 제곱은 px 제곱 아까 비슷한 거 했죠? px 빼기 1이었나 아까는? x 대신 x 빼기 1을 넣었으니까 당연히 이건 x 자리에 x 제곱을 넣으면 됩니다. 제곱의 제곱이니까 4승 쓰면 되는 거예요. ax 4승 bx 제곱 빼기 1 더하기 1이니까 쓸 필요가 없는 거죠. 요렇게 이와 같은 항등식이 나왔다 라고 볼 수가 있고요. 여기에서 개수 비교를 할 것인가 수치 대입을 할 것인가를 고민한 후에 가시면 되는데 개수 비교가 유리할 것 같으니까요. 얘를 완전 제곱식 전개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a 제곱 x 4제곱 2ab x 3제곱 b 제곱 x 제곱으로 전개가 됩니다. 그러면 얘랑 이제 개수 비교를 해요. 그러면 4차 비교를 하면은 a 제곱이 a다 라는 식이 나오고 3차 비교를 하면은 2ab가 0이다 라는 식이 나오고 2차 비교를 하면은 b 제곱이 b다 이런 식이 나옵니다. 그러면 일단 요거부터 건드리면 a, b 중 적어도 하나 0이다 그런 뜻인데 적어도 하나가 0이라는 말은 몇 가지를 내포하고 있죠? 적어도 하나가 0인 건 몇 가지 상황입니까? 세 가지죠. 둘 다 0 아니면 둘 중에 하나만 0 그런 얘기인데 A만 0, B만 0 그런 얘기인데 둘 다 0이라면
이거도 성립하고 얘도 성립하지? 오. A, B가 둘 다 0이면 다 만족합니다. 그럼 여기다가 0을 대입해서 답을 하나 찾은 거죠. PX는 마이너스. 답이 여러 개인가 보다. 또는 그럼 이제 하나만 0일 때 그래서 생각해보면 A가 0이라고 치면 이거 만족해. 근데 B가 0이 아니라는 가정이니까 그럼 이 조건을 만족하는 B는 1밖에 안 되는 거죠. A가 0, B는 1도 답인 거야. 그럼 여기 0 넣고 여기 1 넣어서 X 빼기 1도 답이고 반대로 B가 0이다 라고 치면은 이거 만족하니까 A가 0이 아닌 상태에서 이거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1을 볼 수 있죠. 그래서 A에 1 넣고 B에 0 넣어서 X제곱 빼기 1도 3개라만 말해줘도 구할 줄 아셔야 합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유제 3-3번 fx 플러스 1이라는 녀석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 문제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죠. 풀어보세요. 여러분들 내 전달 방식에 적응을 하셔야 돼요. 항상 답 내는데 급급하지 말고 좋은 풀이가 뭘까 고민을 해. 그래야지만 선행 진도도 쭉쭉 빼고 여기서 이제 승급에서 탈락되면은 나랑 빠빠이기 때문에 나랑 오래 있을 수 있고 그럼 이제 고등학생 돼가지고 날아다녀요. 너무 오래 걸리는데. 이거는 별다른 전략이 없습니다. 그냥 식을 쭉 전개해서 개수 비교하는 수밖에 없다. 2fx 플러스 1, 2a x 플러스를 제곱 bx 플러스 1 플러스 c라고 쓸 수밖에 없다. 빼기 fx ax 제곱 bx 플러스 c를 쓸 수밖에 없다. 이게 x 제곱과 같다. 양쪽이 2차식으로 2차 항등식이 되기 위한 미정계수 AB를 구하세요. 그런 문제입니다. 그러면은 얘를 전개했죠. AX 제곱 2AX A BX B C로 되지. 이 정도만 해놓고 이거 더 쓰지 말고
바쁘니까 그냥 바로 이 상태에서 개수 비교하세요. 그러면 2차 좌변의 2차항의 개수는 2a 마이너스 a, 그러니까 a죠 a. 우변의 2차항 개수 1이고 a는 찾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1차 상수는 없으니까 여기 1차 상수는 이런 뜻입니다. 1차항의 개수는 이렇게 해가지고 4a, 그 다음에 이렇게 해가지고 2b 빼기 b. 그럼 요게 0이라는 얘기인데 a가 1이라는 걸 이미 아니까 b는 마이너스 4. 이렇게 순차적으로 구하시면 됩니다. 상수항은 이렇게 해가지고 2a, 2b, 2c 그러고 c를 빼는 거니까 2a, 2b, c네요. 이게 0인데 a 자리에 1을 넣고 b 자리에 마이너스 4를 넣으면 이게 마이너스 6이니까 c는 6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생략을 적당히 해야 빨리빨리 풀려요. 넘어갔어. 마지막이 아니고 첫 번째 챕터의 마지막 두 문제. 3-C 3. 요거는 이제 문자를 한 개 더 추가해서 항등식 미정계수 결정 문제를 만들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1, 2번의 문제 난이도가 좀 다릅니다. 1번은 모든 실수 XY에 대해서 다음 XY에 관한 식이 이렇게 주어졌어요. 요게 성립한다 라는 말은 이 XY에 관한 1차식을 XY에 관한 항등식으로 보겠다. 그러니까 얘가 XY에 관한 1차 항등식 그런 뜻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시느냐, 그냥 이 Y를 X랑은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러니까 마치 X에 관한 2차 항처럼 취급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X 계수 따로 Y 계수 따로 아무것도 없는 것 따로, 즉 상수항 따로 그렇게 비교해서 확인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결국 A는 B인 거고 마이너스 3은 B인 거고 C는 2인 겁니다. 그래서 B가 마이너스 3이고 A는 B이기 때문에 A도 그렇고 C는 2니까 이런 식으로 풀어주시면 돼요. 모든 실수 XY이기 때문에 X건 Y건 같은 그 어떤 위치를, 같은 지위를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냥 분리해서 개수 비교하시면 돼. 근데 2번은 다릅니다. 2번은 X 빼기 Y는 2를 만족하는 이거인 모든 실수 XY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조건이 달려있기 때문에 1번과는 다르게 접근하셔야 하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똑같은 XY에 관한 식이, 등식이 주어져 있습니다. AX 제곱 BXY CY 플러스 4는 빵이라는 XY에 관한 2차 항등식이 주어져 있는 건데 얘는 그렇게 읽으면 안 돼. 시담조. XY에 관한 항등식이 아니야. 이 조건을 만족하기 때문에 이 조건을 주는 이유는 한 문자로 줄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y 대신에 x 빼기 2를 여기 y 자리에 다 집어넣게 되면 문자가 x밖에 안 남고, 그럼 이제 이 조건을 만족하는 것에서 x가 어떤 가지고 있는 한계점은 발견되지 않거든. 그렇기 때문에 바꾼 한 문자에 대한 항등식이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게 이런 스타일의 문제를 개수비교법으로 처리하는 방식이에요. 이 상태로 들어가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쪽이 0이니까 A는 0, B는 0, C는 0, 4는 0? 그럼 안 돼. 4는 0 말도 안 되고 이런 조건이 있기 때문에 개수비교로 처리하려면 반드시 조건식을 준항등식에 대입을 해서 문자의 개수를 줄여주셔야 합니다. 그럼 이제 남아있는 문자는 아무 한계가 없기 때문에 그 문자에 대한 항등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변하겠죠. 이렇게
2가지고 이쪽은 0이니까 왼쪽에 2차항의 개수, 1차항 개수, 상수항이 다 빵이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2차항의 개수를 암산을 때리면은 A 더하기 B죠? 이게 빵이고 1차항 개수는 마이너스 2B 플러스 C죠? 이게 빵이고 상수항은 마이너스 2C 플러스 4죠? 이게 빵. 그래서 C부터 찾고요. C는 2를 여기 넣어서 B도 찾고 B는 2를 여기 넣어서 A도 찾고 이런 순서로 미정계수를 정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게 이제 첫 번째 풀이 개수비교법이었다면 이런 문제는 개수비교법도 좋고 수치대입법도 그만큼 좋기 때문에 둘 중에 취향껏 풀으시면 되거든요. 수치대입법으로도 한번 해볼게요. 아무튼 미정계수 3개 찾는 거니까 이 조건을 만족하는 아무 실수 세 쌍을 찾은 다음에 그걸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구해주셔도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뭐 이 관계로 갈까요? 그럼 x가 x에 0, y에 마이너스 2를 대입할 수 있고 x가 1이면은 y는 마이너스 1이죠. 요거 대입하면 좋을 것 같고 x가 2면은 y가 0이죠. 요 세 세트가 가장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얘부터 요 식에다가 대입을 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2c 플러스 4는 빵이 나오죠? c 바로 나오고 그 다음에 요거다가 이 빵이 넣어볼까? 그러면 얘만 살잖아. 4a지 않습니까? 4a 플러스 4는 빵이죠? a 바로 나오고 그러면 이제 요 대입을 통해서 b까지 구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x에 1을 대입하는 거였어요. a y에 마이너스 1, 여기 마이너스 b, 이 마이너스 c 이렇게 세 개의 방정식을 찾아서 처리하면 됩니다. 특히 0이 포함되어 있으면은 수식이 간단하니까 당연히 0 위주로 해서 대입을 하겠다는 전략을 세워주셔야 되겠습니다. 유제는요. 둘 다 해봐. 3-4번은 개빨리 풀어야 되고 3-5번은 요 두 개의 방식 다 써보세요. 개수 비교로도 하고 수치 대입도 해. 똑같은 답이 나오는지 확인하세요. 시험 볼 때 그럴 필요는 없어요. 시험 볼 때는 한 가지 방법으로 답을 내고 지나간 후에 검사의 시간이 있으면 다른 방법으로 검사를 하는 거예요. 수치 대입법도 해보라고요.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지 확인해 보시라고요. 본인의 계산 실력을 체크해 보시라는 말씀입니다.
요거 뭐야?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직 있네. 한 번만 보여줘 그런가?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2x 플러스 y 빼기 3은 빵을 만족하는 항등식이 돼야 하는 거니까요. y를 마이너스 2x 플러스 3 이렇게 딱 바꾸세요. 한 문자를 다른 문자에 관한 식을 나타내시라고. 그래서 이거를 실제로 대입해서 개수 비교를 하든지 아니면 얘를 만족하는 xy 몇 쌍을 대입해서 xy 자리에 대입해서 필요한 수만큼 미정계수에 대한 방정식을 만든 다음에 그걸 풀든지 그렇게 하시라고. 첫 번째 개수 비교로 한다고 치자. 그러면 4x 제곱 플러스 ax y 자리에 저걸 뭐라고요? 플러스 b 뭐라고? 플러시는요? 그럼 이제 다형이라는 소리야. 다형이 2차항 개수 4 빼기 2a죠? 이게 빵이니까 a는 2번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1차항 개수는 이렇게 해서 3a지 않습니까? 3a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2b 이게 빵이니까요. a 자리에 2를 집어넣으면 b는 3인 거고 상수항이요. 여기 상수항 없어요. 여기만 상수항이 있죠. 3b 플러스 c가 빵인데 b가 3이가 나니까 c는 마이너스 9 이렇게 순차적으로 구해주시면 됩니다. 수치대입법으로 한다면 빵 3 먼저 대입할게요. 빵 3 빵 3 빵 3을 주어진 식에다가 대입을 하면은 3b 플러스 c는 빵. 하나가 안 나와서 조금 아쉽네. 그 다음에 11 대입하면 되겠죠. 12를 대입하면은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4는 빵. 그 다음에 뭐를 대입할 거냐? y에 빵을 대입할 거니까 x에다가 2분의 3 분수? 안 될 거 없어요. x에 2분의 3을 대입하게 되면은 2분의 3의 제곱이 4분의 9니까 4분의 9의 4배는 9고요. 더하기가 없죠. 끝이죠. 더하기 c하고 끝이죠. 여기서 c가 나오는 겁니다. 여기 나온 c를 여기 넣어가지고 b를 찾으면 되고요. 이 두 개를 넣어가지고 a까지 구해주면 되는 거죠. 요거를 넣을 생각을 한 사람 손 들어. 요거 넣을 생각 한 사람 손 들어봐. 아무도 없어. 아주 배울 게 많습니다, 여러분들. 어디 도망갈 생각하지 마세요. 다음 내용. 다항식의 나눗셈과 항등식인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내가 미친 듯이 강조한 a는 bq 플러스 r 그게 알고 보니 항등식이다. 그런 뜻입니다. 다항식 a를 다항식 b로 나누면 다항식 뭐 다항식 나머지 요게 당연히 등장하는데 a는 bq 플러스 r과 같다 라는 건데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걸 만족하는 뭐가 있다는 뜻이 아니라 요 왼쪽과 오른쪽이 말 그대로 같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요 식 자체가 항등식이라고. 요 식 자체가 항등식입니다. 그래서 이 식을 이걸로 바꿔서 해석할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예를 한번 들어보면은 x 3승을 x 빼기 1로 나눈 목과 나머지를 구해볼래?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거를 이제 이 논리대로 풀어보면 이런 겁니다. 나누어진 식은 나눈 식 곱하기 목 더하기 나머지니까 요 자리를 채울 놈이 뭔지를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게 항등식이기 때문에 이 식을 전개하게 되면 얘가 나와야 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x 빼기 1이 포함되어 있는 인수분해 공식 중에 x 3승이 포함되어 있는 식으로 나타나지는 걸 떠올려야 돼. 그건 누구냐면 내가 제일 중요하다고 하는 그거야. 곱셈 공식 8번. 그거에 따라서 여기 들어가야 될 식은 뭐예요? 말하세요. 여기 들어가야 될 식은 뭐예요? 맞습니다.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이죠. 근데 이거랑 같아요? 안 같거든요. 그러면 그 안 같은 걸 여기다가 고정해주면 끝나는 거예요. 이걸 전개하면 뭐예요? 그럼 뭘 돼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로 나누지도 않고 얘를 이런 몫은 이거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 나머지는 이거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알았니? 무슨 말인지. 엄청난 거예요. 자, 여기 보기 있거든요. 보기를 내가 풀 겁니다. 내가 여기 있는 보기는 아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풀 겁니다. 보기 1번 x에 관한 다항식 3차식인데 3차식을 인수분해가 된 2차식을 나눌 때 두 문제를 풀래요. 1번 나머지가 그와 같은 1차식일 때 BQ 2번 나누어 떨어지도록 하는 BQ를 구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이 나누어지는 식의 미정계수를 찾는 그 스타일의 문제 해법에 특히 나누는 식이 인수분해가 되어 있을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이걸 일단 쓰고 시작하는 거예요. 이 항등식을 일단 쓰고 생각을 해보면 그냥 저 등식을 쳐다보고 있으면 풀이 보입니다. 1번. 그러면 이제 저거 쓸게요. 나누어진 식 x 3승 플러스 px 플러스 q란 나눈 식. 이거 전개하시면 안 돼. 전개하시면 상당히 골 때립니다. 전개가 안 돼 인수분해가 안 돼 있었으면 네가 인수분해를 했어야 돼요. 이런 식으로. 이거 곱하기 목 더하기 몫이 1차식이지 않습니까? 1차식이고 여기 3차항 계수 1이고 얘네들 다 계수 1이니까 1차항 계수 1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몫이 이렇게 안 쓰고 그냥 x 플러스 어리다라고 쓰면 안 돼요? 됩니다. 되는데 일반적인 풀이대로 갈 거기 때문에 얘를 그냥 qx라고 쓸게요. 그러니까 이놈이 3차식이 아니라 30차식일 때를 대비해서 그냥 qx라고 쓰겠습니다. 저게 30차식이면 28차식이 어떻게 그렇습니까? 구체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더하기 주어진 나머지를 달아주시면 되겠죠. 3x 빼기 4가 같다. 이런 얘기인데 이 등식이 뭐라고? 항등식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x에다가 뭘 넣건 상관이 없다. 당연히 이런 등식은 수치 대입이 맞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qx를 모르는 상태에서 pq를 찾고 싶은데 그럼 우리는 식이 두 개 필요한데 이 두 개가 딱 x에 뭐 넣어주세요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 등식이 주장하고 있는 바에 따라서 x에 1대입, 2대입 하면 게임 끝이다 라는 판단으로 풀이를 해 나가시면 되는 거지. x에 1을 대입하면은 p 더하기 q 더하기 1은 요것 때문에 이거 전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qx를 모르는 상태라도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수치 대입법이다. 여기도 1을 대입하셔야 돼. 마이너스 1이고 2를 대입하게 되면은 2p 더하기 q 더하기 8이 되고 좌변은 우변은 얘 때문에 이거 다 없어지고 여기도 2를 대입하게 되면 2가 되겠죠. 그래서 아래에서 위를 빼가지고 p부터 구하시면 되는 거지. 그러면 p 더하기 7이 3이니까 p는 마이너스 하고요.
P는 마이너스 4를 여기다가 넣어가지고 마이너스 3 내고 넘기면 2 되겠네. 이런 식으로 푸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를 더 보여드릴게요. 왜냐면 그게 더 유리할 때도 가끔씩 있거든. 그래서 요게 수치 대입인 거죠. 두 번째로 잠깐만, 이 식부터 다릅니다. 수치 대입을 여기 쓸게요. 수치 대입으로 접근할 계획이었으면 이 세팅이 필요한 거고, 만약에 개수 비교가 유리하다라는 판단이 들면은 저 식을 쓸 때부터 이걸 QX라 쓰면 안 됩니다. 나누어진 식은, 그러니까 이게 나누어지는 식이 3차식이고 나누는 식이 2차식이기 때문에 개수 비교도 가능하다인 거야. 만약에 이게 30차였으면 불가능해. 이 풀이는 나누는 식 곱하기 목. 근데 혹시 1차식이고 1차 함계수 1이라는 게 뻔하니까 x 플러스 a 이런 식으로 수출해야 되는 거죠. 이거 더하기 나머지 이렇게. 그런 다음에 이거 전개해가지고 개수 비교해도 괜찮아요. 우변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거 전개하는 거 다 알려드렸죠? 얘네들만 뽑아서 x 3승. x 제곱을 만들려면은 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a를 한 번씩 빼야 되니까 얘네들 다 더하면 x 제곱의 개수일 수밖에 없어요. a 빼기 3이요. 그 다음에 x항을 만들려면 x가 한 번, 숫자가 두 번이니까 이 두 개를 곱한 2랑 이 두 개를 곱한 마이너스 2a랑 이 두 개를 곱한 마이너스 a, 즉 마이너스 3a 플러스 2가 1차항의 개수고, 근데 여기 3도 있으니까 플러스 5로 쓰시는 게 정확하고요. 상수항은 상수만 뽑아야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a 이러고 하면 2a에다가 마이너스 4까지 이렇게 전개가 완성이 됩니다. 그럼 이제 얘는 이미 같으니까 버리고 2차항 없잖아요. 그럼 요게 0이 돼야 되기 때문에 a는 3이고요. 우리는 a 찾는 거 아니고 pq 찾는 거예요. a가 3이 나왔으니까 여기다가 3을 집어넣어주면은 이 결과가 마이너스 4죠. 여기 p인 거고. 그리고 여기도 3을 넣어주면은 이게 2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q인 거지. 요런 방식으로도 풀이가 가능하다. 나눈 식과 나누어진 식과 나눈 식의 차수 차이가 얼마 나지 않으면 개수 비교도 가능한데, 차수 차이가 크면 개수 비교가 불가능하니까 수치 대입밖에 없고, 이런 스타일의 문제는 수치 대입이 가장 좋은 접근법이다. 그런 내용까지 다 정리가 되셔야 됩니다. 2번 나누어 떨어지도록. 이건 여러분들 해봐요. 보기 1번에 2번 시작. 수치 대입으로 하라고요. 전개하지 마시고. 수치 대입이 유리한 게 확실하기 때문에. t는 마이너스 7, q는 6 나왔어? 응? 다음 사람은 고개를 세로 줘 보세요. 이게 세로 줬는, 이게 가로 줬는 거고, 알죠? 가로. p가 마이너스 7, q가 6 나왔다. 좀 나왔어요. 넘어가서 기본 문제 3-4번 보겠습니다. 전부 다 이걸로 이런 항등식을 기본적으로 세워서 수치 대입이 유리한가, 개수 비교가 유리한가, 그런 판단을 통해서 적합한 접근법을 이용해서
미정계수 혹은 어떤 미지의 다항식을 찾아내야 하는 그런 문제들을 풀어보도록 하겠다. 정말 중요합니다. 이거는. 자, 두 문제인데요. 1번. x에 대한 다항식 3차식이 주어졌습니다. P라는 미정계수 가지고 있고, 그리고 나누어 떨어진다? 그러니까 나머지 0이라는 뜻인 거죠. 그 3차식을 그 다음 Q라는 미정계수를 갖는 2차식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 0이다. 혹은 다른 말로 나누어 떨어진다. 그럴 경우 PQ가 뭐예요? 그런 문제입니다. 자, 쓸게요. 저거를. x 3승 플러스 px 마팔은 여기 a 자리 있는 거죠. 같다. 나눈식 쓸 차례입니다.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q 곱하기 곱 원래 쓰듯이 qx 더하기 나머지인데 나누어 떨어진다 했으니까 더할 게 없는 거죠. 저로 끝이에요. 자, 그럼 저 상태에서 pq를 구할 길이 있을까? 이 상태에서 pq를 구할 길이 있다. 손 드세요. 이 모양에서 pq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손 드세요. 방법이 없다. 손 드세요. 6명 전부 아무 생각이 없구나. 이 상태에서는 이 스몰 pq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어느 쪽도 인수분해 안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수치 대입을 한다고 쳐도 얘의 정체를 몰라서 의미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팅은 안 돼. 그러니까 얘는 수치 대입을 못 풀어. 그러니까 개수 비교밖에 안 남은 상태고, 개수 비교를 하려면 이 모양에서는 안 되는 거야. 얘를 구체화 시키지 않고는 안 되겠다 라는 생각에 들어가야 하는 겁니다. 구체화. 근데 보니까 이 새끼 3차, 이 새끼 2차, 이 새끼 1차일 수밖에 없고, 이 3차 항계수 1이고 요 2차 항계수 1이니까 요 1차 항계수 1일 수밖에 없어. 그래서 구체화의 결과는 그냥 x 플러스 k 이런 상수항만 모르는 1차 항으로 1차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쪽을 전개해가지고 개수 비교가 가능해지니까 이 루트가 맞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풀이로 들어가시면 되는 겁니다. 항상 이런 식으로 미정계수를 찾을 때 요 목부분이죠. 목부분 요거를 qx라고 그대로 둬도 상관이 없는지 아니면 구체화 시켜야 해결이 되는지 그런 고민을 하시고 적당한 결정하셔야 돼요. 요거 전개할게요. 그러면 요래요래 뽑으면 3차 요래요래 k 플러스 4 저 약간 a를 쓰다가 왜 지금 p를 쓰세요? 내 맘이에요. 그리고 1차는 요래요래 뽑거나 요래요래 뽑는 거죠. 그러면 q 더하기 4k고요. 그다음 상수항은 요래요래 kq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3차는 이미 같으니까 버리고 2차항의 개수 비교해 보시면 k가 나오지요.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k가 마이너스 4라는 걸 아는 상태입니다. 그럼 얘가 q 마이너스 16인데 그게 p 의미가 없고 여기부터 할게. 그럼 여기에 마이너스 4q지 않습니까? 마이너스 4q가 마이너스 8이니까 q는 2라는 소리죠. 그럼 다시 이 두 개를 여기 넣게 되면은 2 마이너스 16이니까 마이너스 14가 p니까 그게 p죠. 정답은 p는 마이너스 14, q는 2 이런 식으로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였어요. qx를 그 모양 그대로 둘 것인가 아니면 몇 차인지 그리고 최고차항 개수 정도 점검을 해서 구체적으로 쓸 건지 그런 두 가지 그 접근법 중에서 뭐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리고 만약에 이제 두 가지가 다 가능하다 싶으면은 뭐가 더 유리할지를 빠르게 판단하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2번은 어떨까요? 3차식을 2차식으로 나눈 몫이 그거일 때 나머지를 구해라 라고 했어요. 그럼 이제 요 세 개 다 줬거든요. 요 세 개는 그대로 넣어주고 나머지를 얼로 쓸 거냐 아니면 또 얘가 뭐 어떤 몇 차식일 건데 그걸 쓸 거냐 그런 고민하시면 돼. 가보겠습니다. 나누어진 식
3차식입니다. x 3차 플러스 px 제곱 플러스 2x 101는 베이를 쓴 거예요. 여기까지 쓴 거예요. 여기까지. 그 다음에 나눈식이 필요합니다. x 제곱 플러스 p 곱하기 몫이 필요합니다. x 플러스 1 괜찮죠? 더하기 나머지를 구하라고 했거든. 그럼 얘를 all x라고 일단 쓸까요? all x라고 씁시다. 그러면 그냥 요거 넘기면 all x가 남는 거 아니야? 이렇게 또 하는 게 맞을 것 같아. 잠깐만. 근데 나머지를 구하라고 했다고. 그러면 p가 만약에 없어지잖아? 그럼 진짜 그게 답인 거고, p가 그대로 들어있다. 그러면 p를 찾기 위한 또 다른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일단 얘를 넘겨서 p가 있는지 없어지는지 확인해 볼게. 그럼 요거는 그냥 전개할게. 전개하면 x 3승 x 제곱 px 플러스 p 이렇게 표현이 되고, 그럼 보시는 바처럼 얘를 넘겨서 만들어지는 식이 p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p를 구해야 하는 상황이긴 한데, 근데 넘겨놓고 생각을 해보면 p가 나올 것 같아. 그러면 p가 나오게 되면은 결국 나머지가 구해지는 거니까 답이 나오는 거야. 이렇게 할게요. 그냥 넘길게요. 그냥. 그럼 이거 없어지겠죠? x 제곱항이 p 빼기 1인 거죠. 그 다음에 1차 항이 2 빼기 p인 거죠. 상수항은 빼기 1 빼기 p인 거죠. 이게 all x인 거죠. 여기서 반드시 무언가가 뭐여야 할까요? 여기서 반드시 어디가 뭐여야 할까요? 반드시 어디가? 저 인간이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아직 눈치가 없으니까 힌트를 드리자면은 3차식을 2차식으로 나눈 나머지입니다. 그렇죠. 2차식 나눴기 때문에 나머지는 1차 이하일 수밖에 없다. 얘가 필연적으로 없어져야 하는 거야. 그래서 P 1인 겁니다. 그럼 이제 여기다가 1을 집어넣으면 1차식이 나오고 그게 답인 거죠. 그래서 all x는 x 빼기 이런 식으로 구해주시면 됩니다. 물론 해설은 이렇게 안 풀었어. 근데 이렇게 푸는 거 얼마나 멋집니까? 얘가 0이라는 생각 당연히 하셔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멋진 풀이가 나왔다. 항상 생각을 해요. 이거는 그냥 나온 식이 아닙니다. 나눗셈에 대한 항등식이기 때문에 나눗셈 시스템을 고스란히 갖고 있는 항등식인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요 B의 최고차와 Q의 최고차를 곱한 게 A의 최고차일 수밖에 없고, B로 나눈 나머지이기 때문에 더 이상 나눠지지 않기 때문에 나머지라 부르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놈의 차수는, 나머지의 차수는 나눈 식의 차수보다 작을 수밖에 없다라는 당연한 생각을 언제나 하셔야 돼. 근데 매 문제마다 그렇다는 얘기를 왜 해? 방금 여러분들처럼 다 대답 못 하잖아. 그 생각 못 한단 말이야, 애들이. 웬만한 애들은. 그러면 얘가 영이라는 생각 못 해요. 어떻게 쓰는 줄 알아? 이렇게 풀었다 치면은 이게 답인 거야. 아, 이 문제는 P가 안 나오는 거구나 이러면서 틀리는 거지. 그러니까 그 문제에서 일일이 설명해주지 않기 때문에 어떤 식이나 그런 특징들을 일일이 설명해주지 않는다고요. 일일이 설명해주지 않기 때문에 변별력이 발생하는 거야. 숨어있는 개념이 있다는 뜻이고, 그런 개념들은 다 아는 거야, 다. 그러니까 내가 말을 하면 아는 거지. 내가 말을 꺼내면 그제서야 아 그래. 응? 그래가지고 못 푼다고요. 그냥 당연히 바로바로 딱 떠올라요. 2차식 나오는 나머지라고? 당연히 1차식인데 2차항 있다고? 없어야지.
P는 1 그런 식으로 가야 된다고 자연스럽게. 유제를 풀어보도록 하죠. 유제 3-6번, 3-7번 각각 요 두 문제에 대한 유제가 맞습니다. 그러면 3-6번은 별거 없고요. 3-7번 풀 때 말이죠. 아니 얘도 몇 거 있어. 3-6번 풀 때도 요거 구체화시키는 작업 해주시고 3-7번은 이렇게 한번 해봐. 이렇게 해가지고 본인이 방금 전에 대답을 못한 것에 대한 반성도 하시면서 구해보도록 하십시오. 부탁 주세요. 3-6번, 3-7번. 절대로 외우면 안 돼요. 문제 유형 외우시면 안 돼요. 내가 외우라고 하는 것만 딱 외우는 거예요. 이런 문제는 이렇게 풀고 저런 문제 저렇게 풀고 그렇게 외워가지고는 절대 안 됩니다. 그냥 알고 있는 개념에 의해 자연스러운 풀이가 나와야 돼. 거기서 QX를 가만두면 안 되겠다 라는 판단. QX를 가만두면 못 푼다. 이 짓 해봐야 아무 소용없다. 그걸 그렇게 하고 생각하면 안 돼. 식을 보자마자 해야지. 서윤이는 바로 잘 갖고 그럼 이제 개수 비교해. 이미 같으니까 의미 없고 여기 이차가 없잖아. 그럼 K는 1 이렇게 나오는 거지. 왜 뒤에 더하기 7번 풀고 있구나. 오케이 잘하고 있어. 뭐 선생이 K 썼다고 너도 K 쓸 필요는 없어. 네가 좋아하는 알파벳 쓰면 돼. 그리고 플러스 K일 필요도 없어요. 마이너스 K 쓰면 안 되니까 됩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시면 돼요. 자기 마음대로. 어차피 모르는 거기 때문에 모르는 상태에서 그걸 찾아야 하는 거니까 미지수 세팅은 네 멋대로 하면 돼. 단지 문제에서 이미 포함되어 있는 알파벳만 안 쓰면 됩니다. 굳이 알파벳이어야 하나? 알파벳이 싫으면 뭐 딴 거 써도 돼요. 엄마 좋아하면 X 플러스 엄마? 해도 됩니다. 엄마는 좀 예의가 없어 보인다 그러면 엄마 X 플러스 모친? 그렇게 하셔도 돼요. 별? 난 별이 좋아. 그러면 별 그리든지 상관없어요. 뭘 어떻게 하든지. (3-6번) 다 됐지? 3-6번 답은 A는 2, B는 4 맞은 사람? A는 2, B는 4 답 나온 사람? 승균이 안 나왔냐? 안 나왔어요. 근데 왜 반응을 안 해? 지우는? 방금 막 나왔어? A는 2, B는 4 다 나왔고요. 그럼 설명이 필요가 없고 3-7번 근데 3-7번도 해보긴 해야 되거든? 아니 안 해본 사람 있으니까 더 시간 줄게 해보세요. 3-7번 마무리 해보세요. 3-7번까지 이미 끝낸 사람은
잠깐 명상을 하세요. 눈을 감고. (3-7번만) 풀어드릴 겁니다. 이렇게 이제 새로운 내용들 많이 배웠으면은 개념 복습도 집에 가서 하시고, 또 하다가 뭔 소린지 모르겠다 그럼 카톡 하시면 돼요. 카톡으로 질문하시면 돼요. 100번을 물어봐도 나는 화를 내지 않습니다. 오케이. 나누어진 식 4차식이죠. x 4승 플러스 ax 3승 플러스 4x는 나눈 식 x제곱 빼기 x 플러스 b 곱하기 모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플러스 x. 그래서 항등식에 포함되어 있는 미정계수 a, b 그리고 x까지 구해라 그런 얘기인데, 나눈식 2차식이기 때문에 얘는 1차식이다. 이렇게 체크해놓고 가면은 실수가 없겠죠. 그럼 이거 넘기고 끝이에요. 그냥 얘를 넘기기 전에 제곱을 미리 합시다. 제곱을 하면은 전개를 합시다. 전개를 하면은 x 요래요래 뽑으면 x 4제곱. 요것도 전개를 막 9개랑 다 쓴 사람 있을 건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하세요. 전생하듯이 이렇게 뽑잖아. 이거밖에 없어. 4차는 3차는 뭐가 있겠어? 이거 이렇게 하세요. 이거는 1이고 이거는 마이너스 1이잖아. 암산을 해. 쓰지 마. 0이니까. 그 다음에 2차 쓸 차례야. 이거 마이너스 1 이거 또 마이너스 1 현재 마이너스 2 이거 b 마이너스 1로 써. 이 정도 할 수 있지. 그 다음 1차가 되려면 1차 상수잖아. 상수를 쳐도 가능하지? 그럼 b 플러스 1. 적당한 생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상수는 상수밖에 없죠. 이렇게 하시면 요거를 넘겨주시면 돼요. 그럼 이제 4차 없어지죠. 3차 얘밖에 없단 말이에요. ax 3차 2차 또 얘밖에 없어요. 마이너스 b 마이너스 x. 1차는 요 두 개죠. 그럼 4에서 b 플러스를 빼주면 3 빼기 b라 쓰면 되니, 그 다음에 상수는 얘밖에 없어. 넘어가서 플러스 b. 이게 x라고. 그러니까 이게 빵, 이게 빵. 그래서 a는 빵, b는 2. b를 넣어주면 나머지는 x 플러스 2. 이런 식으로 수시간에 필요한 세 개를 다 구해버리시면 되겠습니다. 맞은 사람? 반 맞았어. 반. 그러니까 이게 한 번 설명으로는 쉽지 않은 겁니다. 여기 답이 안 나온 세 명도 이해가 되죠? 왜 얘네들이 이럴 수밖에 없는지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2차씩 나눴기 때문에 더 이상 나눠지지 않아야 하니까 얘는 1차식일 수밖에 없다. 상수항일 수 있지 않나요? 이 1차식이란 말에는 상수항까지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차식이라고 두는 게 맞는 말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8시 40분에 테스트 보는데 오늘 월요일이니까 누적 테스트 보는 날이라서요. 3-1 심화 전범위입니다. 참고하시고, 여러분 테스트 보는 동안 숙제 검사 할 거니까요. 옆에다가 교재 가지를 놔두시고 쉬세요.